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민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여주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최종희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좀 크게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리세요? 예. 코로나 감염병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민생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감염병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제한되고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어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또 경기도에서 여주시에서 지원 정책을 실시해 왔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11월 들어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어 서민 경제의 주름이 좀 펴질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다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예정된 모임이 취소되면서 연말 경기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지원의 필요성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소상공인 대책에 끊임없이 부심하고 있고 대선 후보들께서도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우리 여주시에서도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제55회 여주시 제2차 정례 3차 조례 심사 등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소상공인 들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 지역 소상공인들은 어려움과 적정한 대책에 대해서는 여주시장님이 가장 잘 알고 있으라 생각됩니다. 소상공인들이 마음이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지원의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주만의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 체육인 및 예술인 지원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조례 심사 특위에서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시민축구단 해체를 가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축구인들의 요청에 따라 다른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축구인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을 요청하는 다른 체육단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체육인들도 여주시 직장 사이클팀 창단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여주 지역의 장애인 전문 체육인들에 대해서는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되면서 우수 선수 육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여주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장애인 핸드사이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비장애인 체육인들 지원이나 팀 창단을 많이 요청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체육인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이 전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수상을 하여 여주의 명예를 빛내는 청소년이나 성인 예체능인들도 많습니다. 여주시의 위상을 높여준 기여를 인정하여 이분들에게 적절한 대우와 포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여주시의 교통체계 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악에서 여주역을 연결하는 트램 설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트램 설치의 목적은 감각계 유치와 여주의 신교통수단 연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램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전철이나 버스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트램을 타러 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남한강 남북을 왕래하는데 편리할 것이라는 찬성 여론도 있습니다. 트램에 대한 필요성이나 찬반 여론을 따지기 이전에 본 의원은 여주의 교통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버스 운행이 적자를 면치 못해 여주시가 수익 보전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교통 수요자들은 교통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 촘촘하긴 한 것 같으나 막상 시간을 보면 특정 시간대에 몰려 있어 이 시간을 지나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고 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천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교통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주의 교통 상황을 전반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한다면 버스 노선을 이분화하는 것입니다. 즉 주요 간선도로 중심으로 버스 운행 노선을 집중하고 면사무소 소재와 각 마을을 운영하는 마을버스에 필요한 곳에 배치하여 운행하는 것입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나와 면소재를 중심으로 하여 간선도로에서 환승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버스는 무조건 여주역과 터미널을 경유하게 된다면 교통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주역과 터미널을 중심으로 간선도로 운행버스, 마을버스가 연계하여 교통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환승을 통해 버스 운행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민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늘 세심한 배려로 시민을 걱정하시는 최정미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번 질문이 여주시 정책에서 고민해야 될 아주 현재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담으신 것 같아요. 혹시 내 답변에 어디까지 적절할지는 좀 걱정이 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이죠.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예산 34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이며 비대면 온라인 시장에 취약한 영세상인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도 공공 배달 플랫폼, 배달 특급 서비스를 도입하여 골목 상권 배달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개소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근본 정리에서 예산 2억 5천만 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센터 운영 관련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 완료하였고 설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수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327명의 소상공인에게 94억 2,500만 원의 운영자금을 특례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는 2021년 상인연합회 공동 마케팅 홍보비 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보조금으로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상인연합회와 9개 상인회 등 총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신속 PCR 검사를 활용한 안심 5일장을 지속 추진 중이며 공모사업으로는 한글시장 스마트 시범상가 구축 사업과 세종시장 혁신형 마케팅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8,8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여주시는 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여주시 홍보 및 위상을 높여준 체육 종목 팀 창단 및 체육인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전국 단위 대회, 경기도 체육대회 등 여주시를 대표로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고 여주시의 체육의 우수성과 위상을 높여준 선수들에게 적합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이에 특정 종목에 대한 팀 창단은 종목별 선수들의 역량, 선수층의 확보, 시민과 체육인들이 공감대의 형성, 타시군의 현황 등 종합적으로 파악,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전국체육대회 등 전국 단위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는 성인 및 청소년 체육인들에게는 시체육 및 시장애인 체육회의 전국 단위 대회 출전 및 입상자 포상 지원 규정에 따라 단체, 개인별로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에는 30개 체육 종목 단체, 344개의 클럽, 1373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와 시체육회, 시장애인 체육회에서는 체육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여가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에 맞게 일부 체육 종목에 편중되지 않고 시민 모두를 위한 체육정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램에 대한 필요성과 찬반 여론을 따지기 전에 교통상황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셨고 버스 노선 이용 불편에 따른 여주시 교통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요. 답변 말씀드리면 시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의원님의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사드리고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버스 노선을 이분화하여 간선도로 중심으로 버스 운행 노선을 집중시키고 면 소재지와 각 마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배치하여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여주시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민간 운수업체가 운영하는 민영제 노선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버스는 총 55대로 이 중 시에서 운영 손실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버스는 42대이며 나머지 9대는 운수업체 자체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주시의 넓은 면적을 한정된 버스로 운행하려다 보니 버스 한 대가 여러 개의 노선을 운행하는 다계통 노선 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의 노선을 변경하려면 그 노선의 이용 수요, 기존 이용객의 시간 변경으로 인한 영민한 재정 지원의 방안, 버스 기사의 휴식 시간 충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민간 운수 업체와 협의 및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버스 노선 이분화 방안은 현재 시에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버스 노선 이분화의 경우 준공영제로의 운영 및 이분화에 따른 재정 지원의 증가 문제, 버스 이용 횟수가 많으신 읍면 지역의 어르신들이 짐을 들고 어렵게 환승을 하셔야 하는 문제, 환승 대기 시간 최소화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가기 위해 교통기본계획, 교통약자 대중교통을 수립하여 65세 이상 무상교통 지원 사업의 추진, 행복택시 운영 및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 운영 추진, 광역버스의 운영 추진 등 다양한 시책 추진 및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달성과 저탄소 경제구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등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신교통수단, 트램이나 BRT인데요.
이러한 도입과 연계교통망 구축 연계용역도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과 여주를 찾는 내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 위원님 추가 질의 네, 간단하게 네. 추가 질문 한 가지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국가나 아니면 이제 경기도 차원이나 여주시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시장님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 여주시 차원에서 연매출이 1억 미만, 네. 연매출이 7천 미만, 네. 연매출이 5천 미만 이런 데를 우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이분들이 만약에 5천 미만이다라고 가령 예를 들었을 때 이분들은 거기에서 이제는 임대료 내고 그리고 운영비 빼고 만약에 이제는 그 인건비가 있다면 인건비를 빼고 이러고 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분들이 이 지원에 대해서 불만은 전년도 대비를 하다 보니 오히려 전년도에 매출이 몇 억씩 심지어 뭐 7억에서 10억씩 올라갔던 데서 줄어든 분들은 오히려 대책이 많이 나와서 어찌 됐든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원금이, 전년도보다 예. 떨어진 데는 지원해줬는데, 네, 지원금이 네. 많이 나오는데 네. 오히려 이제는 이분들이 이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현황을 파악을 하고 몇천 미만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나와야 된다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좀 강구하시면서 그 사각지대에서 여주시 차원에서만 그러니까 경기도를 의지하거나 중앙을 의지하지 않고 여주시 차원에서 이것은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방법을 잘 못 찾겠어요. 이제 외국 같은 데 보면 막 시위하고 격하게 막 불도 쏴질르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떤 분은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게 지금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문제를 지금 지적해 주신 겁니다. 사실은 방법을 못 찾겠어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충분한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 재정 여건이 안 된다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누구는 더 아프고 누구는 덜 아프다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체계적인 이 선택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매출액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영업 제한도 안 한 데가 어디냐면 아까 체육인 얘기하셨는데 체육관 이런 데는 그냥 거의 그냥 매출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은 공연이 없으니까 야 우리가 뭐 문화예술인 공연하지 말라 그랬냐? 이런 제한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영업 제한이거나 뭐나 행위 제한이 있으면 야 정부가 하지 말랐으니 돈 좀 주시오 이게 근거가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부류의 어려운 분들은 사실 이분들은 상인이냐 공인이냐에도 안 들어가요. 문화예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넓게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대책은 정부도 고민하지만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하여 아주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데 이 피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지속될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력은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답변이 이렇게 명쾌하지 않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시장님께서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고요. 그 노력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현황 파악이라도 하셔서 그리고 그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
그 강구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에서도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주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지금 체육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은 그 대기업에서 체육인이나 예술인들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그 여주시에서도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책이 대기업처럼 여주시 기업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여주시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게 되면 네. 좀 지속 가능한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이게 우선 체육 정책의 가장 기본은 국민의 건강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목표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종목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많은 비용이 안 들이고 체육 활동에 임하게끔 하는 게 이 여주시 체육 정책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여주시 체육회가 이제 독립돼서 장애인 체육회까지 포함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서강범 의원님께서 이제 관심을 제일 기울이시는 축구 문제는 사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축구는 엄청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다르게. 이거 그냥 다른 종목하고 이제 다르게 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 조금 죄송한 얘기도 있는데 여러 문제가 동시에 터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픔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 문제를 또 이제 K4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이거 할 테니 예산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도 사실 있는데 그 얘기가 있자마자 막 다른 종목 단체도 우리도 그만한 성과가 있어 더 좋아 이러고 사실은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이 축구에 대한 종목은 다르게 보고 있는데도 다른 종목하고 똑같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종목이 그 기준을 갖고 뭐라고 하니까 까다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 문제를 일단은 조직인 체육회 중심으로 여주시 체육회 중심으로 문제 해안을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조직이든 조직이 이원화되거나 다른 목소리가 있으면 처음에는 일하기 쉬우나 나중에는 엄청 갈등을 복원하기가 어렵거든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서 그거는 이제 체육활동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요약 말씀드리면 여주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체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종목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축구 같은 아주 특별한 종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서강범 부의장님 저 이해 좀 해주세요. 저 최정미 의원님도 이해해 주시고 같이 논의해 주시죠. 그 정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 다음에 말씀드려요. 예산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님 답변 중에 네. 포상금 지원 규정에 따라서 단체나 개인별 격려금이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이분들이 서운한 마음이 안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이제 교통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교통에 대한 추진은 교통 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합니다. 아시죠, 시장님? 그래서 여주시 교통 기본 계획은 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같이 검토하시기도 하겠지만 좀 빠른 시책이 나와서 시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제 생각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자, 이건 답변이 궁색합니다.
왜 답변이 궁색하냐면요. 문제는 크나 이 해결 방안이 옹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주시가 서울시보다 더 크고요.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로 보면 어느 면은 50%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노령화율이 30%가 아니라 4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획기적인 아닌데 전 시장님 때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그게 취소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혼란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냥 옛날로 환원해버린 건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탔는데 갑자기 어디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환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거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한번 크게 터진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버스를 제가 유심히 다 쳐다보면요. 한 명도 안 탄 버스가 진짜 많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동네에 가면 내가 병원 가는데 나 좀 뭐 어떻게 좀 버스 좀 타게 해줘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큰 버스를 움직이기 어려워서 행복택시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완하고 있고요. 지금 장기적인 이 도시계획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 아까 그 문화예술교 뭐 구도심의 활성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미래 도시는 각 거점 단위당 집중 개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계획과 연동된 특별한 대책이어야 되는데요. 이게 전국적인 현황입니다. 특히 외국의 예를 좀 비교해서는 죄송한데요. 거의 방법이 없습니다. 저기 그냥 시골 어디에 몇 분 사시는데 거기도 버스를 달라고 그러시는데 사연을 들어보면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제도 수행하기에는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대중교통 말씀하실 때마다 문제는 그거 해결해야 될 일은 분명하나 시장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변은 너무 옹색하고 옹졸하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신 거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거는 공영 버스를 대줄 수 없으면 마을 버스라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필요한 곳에 좀 시범적으로 운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의원님 제가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버스 노선에 대한 소유권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노선을 다 사드려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사실 그거 검토해 봤는데요. 누가 운행할 거며 시가 손을 대는 순간 뭐 보험료, 운행 경비, 안전에 대한 뭐 대책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모색을 해봤었냐면 농협이 있어요. 농협을 쓰면 이제 농협조합원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버스를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가 버스를 사드릴 테니 그 조합원이 다 마을에 사시잖아요. 준조합원 제도 하면 되고. 그래서 그 버스 제가 사드리고 할 테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까지 논의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 거는 잘 압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좀 시범 운행이라도 해보는 것도 네.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타 지자체에서도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시도 네. 좀 조속한 실내 시범 운행을 통해서 장단점들 이게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의 있는 답변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끝나셨죠? 네, 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